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는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 푸르지오 42평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어떤 마감재를 써야 할지, 어떤 색감을 써야 할지, 그리고 내가 고른 이 마감재가 이 공간과 잘 어울릴지, 게다가 완성된 공간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샘플북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다 보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올리는 이런 프로젝트 영상에서도 이 마감재는 어떤 제품인가요? 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마감재 조합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갤러리처럼 깔끔한 화이트톤 인테리어를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화이트 인테리어는 벽면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가구나 우리가 소품들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이트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마감재 조합법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우리가 화이트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거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어떤 종류의 화이트를 사용할 건지인데요. 화이트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크게 웜톤과 쿨톤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주거 공간에서는 저는 웜톤을 더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쿨톤 화이트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자칫하면 공간이 좀 차가워 보이거나 병원 같은 느낌을 좀 줄 수 있는데, 반면에 웜톤 화이트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서는 훨씬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관도 웜톤 계열의 마감재를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벽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필름 마감재와 이런 가구 도어는 서로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컬러라고 해도 시공 후에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현관의 벽과 신발장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드윈도 이런 컬러 톤들을 좀 자연스럽게 맞추면서 완성도가 높은 마감재 조합을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관 마감재 꿀조합 레시피 저희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벽면의 마감은 전부 필름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는데요. 필름으로 사용한 마감재는 현대필름의 PNC49로 인테리어 커뮤니티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좀 얼룩덜룩하거나 색감이 좀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벽면에 넓은 면적의 시공된 모습을 실제로 직접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웜한 크림빛이 은은하게 감돌면서도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노랗거나 너무 탁하지도 않고 공간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화이트 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물이 훨씬 더 이쁜 필름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공한 후에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까 화이트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서 벽면 다음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요소는 바로 이 신발장인데요. 신발장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벽면에 이런 마감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벽면에 사용한 필름과 가구 도어가 좀 잘 맞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사용한 제품은 보르테의 세라믹 프로스트 제품입니다. 이 가구 도어는 PNC49와 좀 비슷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벽면과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표면이 약간 오돌도돌한 질감이 있어서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공간도 전체적인 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을 했는데요. 바닥에 사용한 현관 타일은 10월 트레이딩의 YH6001 타일입니다. 사실 이 타일은 따뜻한 베이지 톤이 살짝 감도는 화이트 컬러로 벽면과도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컬러고, 공간을 더 아늑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고를 때 좀 중요한 게, 화이트 인테리어를 할 때 모든 마감재를 완벽하게 동일한 컬러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비슷한 톤 안에서 미세한 차이를 주는 톤온톤 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화이트 인테리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같은 화이트 톤이라도 어떤 소품과 어떤 조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집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관 벽면에는 담백한 좀
좀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벽등을 2개 설치했는데요. 이 조명은 저희 에드윈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미니멀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빛이 감싸는 효과를 주어서 이 공간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었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괄 스위치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융 제품의 스틸 제품으로 활용을 해서 스위치도 소품이 될 수 있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중문은 저희가 금속 제작 중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잡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가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프레임에서 나오는 이런 손잡이를 좀 일체감 있게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좀 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이런 인테리어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복도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복도에 사용한 전체적인 이제 마감재는 현관과 동일한 현대 PNC49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관과 복도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감재를 활용을 하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연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인테리어에서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바로 마감재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복도를 중심으로 아래쪽은 거실, 위쪽은 주방으로 공간이 나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필름의 마감재를 공간을 구분하는 요소로서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도를 쭉 따라 들어오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이 벽면 부분이 나오는데요. 벽면은 우리가 소품이나 오브제를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마감재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소품을 배치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화이트 인테리어 할 때 거실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도배지와 바닥재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배지는 우리가 벽뿐만이 아니라 천정까지 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인테리어에서 우리가 도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색감이 너무 푸르거나 노랗지 않아야 되고 다른 마감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컬러여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현관과 복도에서 사용한 PNC49 필름과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디아망 회벽 화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도 인기가 워낙 많은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샘플북만 보고 작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예쁜가? 되게 얼룩덜룩한데 애매한데? 라고 싶을 수 있는 마감재입니다. 그런데 넓은 면적에 시공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따뜻하면서도 깔끔한 컬러감이고 화이트 인테리어에 최적화된 도배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마루도 도배지만큼 거실 분위기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PNC49와 디아망 회벽 화이트 도배지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도 공간이 따로 떠보이지 않는 그런 마감재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번에 시공한 바닥재는 올고다 로카 프리미엄 600에 1200짜리 사이즈 루나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마루는 도배지와 필름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너무 하얗지 않는 컬러감 덕분에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벽면과 바닥재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화이트톤 인테리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차가운 느낌을 좀 최소화하는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일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큰 마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닥에 일단 매지선이 좀 줄어들면서 공간이 훨씬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인테리어는 다양한 마감재를 톤온톤 매치하고 조명을 활용하면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번 거실에서도 TV가 설치되는 이 벽면을 간결하면서도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샤시가 설치된 이 벽면 쪽에는 저희가 음경을 설치해서 공간의 깊이감을 좀 더 만들었고, TV가 설치된 이 벽면을 반매립으로 구성을 하면서 상단과 하단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은은한 조명이 퍼질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TV가 걸려있는 이 벽면 하단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을 좀 사용을 했는데요. 비슷한 톤을 사용하지만 재질의 변화를 줘서 밋밋하지 않으면서도 벽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V가 설치된 벽면에 사용한 마감재도 필름인데요. 바로 PNC49 필름을 사용했고, TV 밑에 사용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시능스톤의 로마 화이트 C입니다.
이제 주방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전제품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화이트 인테리어에서는 주방 가전과 가구 컬러의 매치가 자연스러워야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구 도어의 컬러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방 가전과 가구 도어는 재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화이트 톤이라도 분명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설치된 냉장고가 LG전자의 미스트 베이지 컬러였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이런 가구 도어제로 보르테의 미스티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합한 이유는 단순히 냉장고와 잘 어울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관과 복도 그리고 거실에서 이어지는 필름지와 도배지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골라보았는데요. 화이트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가 한 공간만 바라보고 컬러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처럼 주방이 다른 공간과 연결되는 구조라면 복도에서 사용한 필름의 마감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연결할지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관에서 사용한 필름을 복도까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렇게 주방의 일부 벽면까지 연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의 장점이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적절히 활용해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흑경이 설치된 이 공간 옆에는 비슷한 소재로 된 이런 펜던트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구 도어에는 손잡이로 좀 포인트를 잡아 보았는데요. 오영민 제작소의 5알바 2홀 스테인레스 손잡이를 사용을 해서 심심할 수 있는 이런 가구 도어 벽면에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방 상판은 세라믹을 전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세라믹은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나 오염에 훨씬 더 강하고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화이트 인테리어와는 정말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이 세라믹은 시능스톤의 로마 화이트 C 제품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PNC49와 조합했을 때 컬러감이 정말 거의 똑같이 잘 맞기 때문에 PNC49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벽면에는 10월 트레이딩의 베라 아보리오 600에 1200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방 공간에서도 톤온톤 조합과 자연스러운 연결감을 조금 유지하면서 가전과 가구 컬러의 매치를 좀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보았고 벽면의 마감재나 조명 그리고 손잡이, 주방의 상판까지 좀 디테일을 살려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화이트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화이트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 타일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전체적인 느낌들이 잘 어울린다는 점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께서는 좀 그레이 계열의 무게감 있는 욕실 공간을 원하셔서 그레이톤 계열의 타일로 전부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화이트 톤과 대비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욕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좀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세면 수전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리뷰어 제품을 사용을 했고 샤워 공간도 리뷰어 제품으로 샤워 수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편하고 실제로 봤을 때도 너무나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샤워 공간에는 저희가 항상 하듯이 조적 파티션을 설치를 하고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좁아 보이는 욕실 공간도 좀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이거 조적 파티션 세우면 좁지 않냐? 근데 이렇게 정말 간접 조명 설치하면 좁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둔촌 푸르지오 42평 아파트의 화이트 인테리어 마감재 꿀조합 레시피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마감재 조합 혹시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마감재 조합도 정말 중요하지만 화이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 공간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컬러의 조합입니다. 이게 바로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웜톤과 쿨톤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화이트라도 재질에 따라서 색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이트 인테리어가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조명과 손잡이, 포인트 오브제 등을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테리어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